2019년 8월 19일 소소하게 엘리야를 만나게 된 50일을 PQ에서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중으로 호흡기를 떼어내보자고 하십니다. 이미 새벽부터 위닝을 위해 금식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유독 저녁 면회가 기다려집니다.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길 역시나 두근거립니다. 엘리야의 입에는 쪽쪽이가 물려 있습니다. 보자마자 벌써부터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 응이라고 대답합니다. 마침 윤태진 교수님은 저녁까지 진행된 수술을 마치시고 엘리야를 보러 오셨습니다. 압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콧줄로 산소를 공급하는데 지금은 잘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말씀해 주시고는 바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여전히 엎드려 있는 엘리야는 시계에 꽂혀 한동안 그곳만 바라봅니다. 유난히 빠르게 느껴진 저녁 면회. 하루 종일 깜빡이는 전자시계만을 바라봤을 엘리야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또 다른 도약을 한 엘리야가 대견스럽습니다. 바로 다음 날 주치의 권보상 교수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호흡도 좋고 폐 모양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반 병동 아니면 PQ2로 가자고 합니다. 호흡기를 뗀 지 하루 만에 가능한 걸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땡맘에게 엘리야를 안아보셨냐 여쭙고 안아본 적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엄마 품에 드디어 안겨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땡맘과는 다르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길 없는 엘리야는 그저 어리둥절합니다. 당장 일반 병동에 올라갈 수 있으니 보호자에게 수유 방법을 알려줍니다. 삽관을 오래 한 탓에 젖병을 바로 물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어떻게 빨아야 하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결국 위관을 통해 분유를 주입하기로 하고 짧은 교육을 마칩니다. 전동에 대한 콜이 있을 거라는 말에 연락을 기다렸으나 엘리야가 미열이 있어 예전된 전동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누워만 있었기에 오늘처럼 엄마와 사진을 찍고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동량이 커서 몸에 무리가 왔나 봅니다. 저는 내심 당장 일반 병동으로 올라가지 않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열이 떨어지면 바로 올라갈 것 같던 일반 병동은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권보상 교수님께서 다시 수술 이야기를 하십니다. PQ에서 치료 중 심도자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술 시 폐동맥 확장을 위해 진행한 풍선술의 경과가 그리 좋지 못한 듯합니다. 혈관이 작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현재 대동맥, 폐동맥이 좁아져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재수술을 해야 하지만 엘리야가 재수술하기에 너무 작다고 합니다. 재수술을 하게 되면 첫 수술처럼 이벤트를 겪게 될까 걱정되기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키우고 수술을 결정하자고 하십니다. 결국 지금 당장 치료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판단한 겁니다. 이제는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엘리야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해내야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일반 병동 전동 대상자에 항상 오르는 엘리야이지만 갑자기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되어 접촉주의 표가 붙여집니다. 인근에 있는 서너 명의 아이들이 내성균이 생긴 듯합니다. 엘리야가 PQ를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엘리야와 함께 세 가족은 결국 일반 병동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병실 생활. 힘들고 피곤한데 새 가족이 함께라는 것에 무언가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 일반 병동 생활 잘 할 수 있겠죠?